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 채무자분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선생님 영상을 진짜 자주 보고 있는데 정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고 특히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면 꼭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공감이 된다. 그러면서 본인의 지금 상황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자격사항을 여쭤보니까 현재 직장 다니시고 물론 4대 보험 되시고 14년 정도 근무에 연봉이 9,3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은행 두 건에 2,645, 1,240,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그리고 현금 서비스까지 해서 3건 850만 원. 신용 점수를 여쭤보니까 나이스 682에 KCB 573점. 신용 점수도 많이 낮고 대출도 많지만 건수도 많고 문제가 크죠. 근데 이분이 제 영상을 보면서 공감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냐면 처음에는 보통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습니다. 잘 받아요. 그리고 또 자금이 필요하니까 또 은행에 가가지고 또 대출을 이렇게 잘 받아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일이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여기서 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방문해서 문의를 해봤지만 고객님은 이미 대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대출이 안 됩니다. 라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이때부터는 이제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죠. 2금융권에서 일단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 1금융권 대출이 이제 만기가 올 거 아닙니까? 만기가 오니까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신용점수가 많이 하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신용이 하락하고 부채가 늘어나니까 은행에서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전액 다 연장 안 되니까 전액 다 상환해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일부 상환하세요. 일부 상환하면 나머지를 연장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 일부를 상환할 돈이 없어. 그래서 2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용점수는 더 하락하겠죠? 또 만기 때가 되면 아이고 또 뭐 대출이 일어났고 신용이 또 안 좋으니까 또 일부 상환하세요. 그럼 다른 은행 어때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로 또 상환하라고 하고 또 이걸 상환할 돈이 없으니까 또 2금융권에 또 받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1금융권 대출은 줄어들면서 2금융권 대출만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커지는데 어떤 문제냐? 2금융권은 이자가 높죠. 거기다 점점 신용점수 하락하니까 이자는 더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월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게 됩니다. 월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면 어떻게 돼요? 생활비가 부족하죠. 생활비가 부족해. 왜? 대출금 갚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생활비까지 부족해버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해야 또 구하는 거죠.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월 납입금액은 이제 더 늘어나게 되고 이제 빚 갚을 돈조차도 부족해. 그럼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1금융권 대출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1금융권 대출은 하나도 없고 2금융권 대출은 이렇게 싹 남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딱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1금융권 대출이 점점 줄어들고 2금융권 대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좀 있으면 아예 1금융권 대출은 없어져 버리고 다 2금융권 이런 대출만 남게 되겠죠. 이런 내용 때문에 부채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에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자금이 또 필요해. 어쩔 수 없어. 2금융권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 그럼 인정할게. 2금융권 이렇게 이용을 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대출을 받을 때는 이 한 건만 받는 게 아니라 기존의 2금융권에서 받는 거 있잖아요.
얘네를 통합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출은 그대로 한 건이잖아요. 똑같이 한 건이기 때문에 신용점수도 하락은 하겠지만 그나마 덜 하락하는 것이고, 또한 월 납입 금액도 많이 늘어나질 않죠. 혹시라도 또 다음에 대출이 필요하면 또 이걸 하나로 통합이 가능한지를 보면서 원하는 자금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항상 대출 건수는 많아봐야, 이금융권 많아봐야 한두 건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아주 커지진 않죠. 당연히 물론 대출이 늘어나니까 부담은 커지겠지만 이렇게 될 정도로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채무는 통합을 하면서 이용을 하세요, 이 얘기를 자주 드린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그때 필요한 돈만 구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현금 서비스를 3건이나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신용점수는 더더욱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이분이 저한테 문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이분이 만약에 대출이 추가로 더 가능했다, 그러면 이분은 또 대출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신용점수 보세요. 이 신용점수로는 대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채무통합이나 이게 안 되면 뭐 대안대출이라도 이제 알아보는 거죠. 이제 목이 찬 거죠, 더 이상.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분은 이 두 가지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채무통합을 먼저 본다면 채무통합은 이금융권에 있는 일반 신용대출 상품이에요. 그런데 신용점수가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적용 가능한 대출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대출 이 대안대출도 마찬가지로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서 안 돼요. 거기에다가 최근 대출 이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금 서비스를 3건이나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매달 3건이라는 신규 대출 건수가 늘어나게 돼요. 최근 대출 이력 과다가 되죠, 이제. 이로 인해서 또 안 돼요. 어차피 신용 점수가 낮기도 하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분한테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후면은 둘 다 가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가 있느냐? 이것저것 다 일단 둘째치고 가장 먼저 이 현금 서비스예요. 현금 서비스를 일단 없애야 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 때문에 매달 3건이라는 신규 대출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되면 신용점수가 더 하락하면 하락했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현금 서비스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환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은 안 되니까 뭐 주변에서 자금 융통을 해서 뭐 넉넉 잡고 6개월 이상 좀 이용하겠다 하고 일단 융통해서라도 현금 서비스 상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대출도 안 되지만 더 이상 대출도 안 받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어플 통해서 대출 조회하는 거 과다조회 걸리잖아요. 신용점수 잘 안 오르고. 그러니까 조회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출금만 연체 없이 이대로 상환하시다가 현금 서비스를 상환한 날로부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신용점수는 다시 또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때 채무통합을 이용하든 대안대출을 이용하든 어떤 게 가능한지를 봐서 가능한 상품으로 이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분처럼 대출을 여러 건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가 받고 받아서 더 이상 안 되니까 대출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떡하나 라고 이 끝까지 와서 그때서야 통합을 하나 대안을 하네 이러면서 알아봐서는 늦는다 이거예요. 조금은 미리미리,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 대출이 만약에 더 가능한 상황이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출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미리미리 통합이나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원하는 자금을 구해야지, 받을 만큼 다 받아놓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알아볼 때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